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뮤클리의 송라입니다. 아티예요. 오늘은 인물탐구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부활의 김태현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본의 레전드 아티스트 자드라고 하는 가수분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드, 일본의 레전드 아티스트인데 과연 그녀는 알 것인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 소감은 엄청 예쁘시더라고요. 아름답다. 전 예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상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명은 카마치 사치코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가수 활동명인 사카이 이즈미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7년도에 2월 6일 카나가와 현 병원에서 태어나요. 어린 시절에 이제 그녀가 굉장히 이뻤어요. 키도 컸고. 아기 때부터 예뻤구나. 아주 인기가 많았던 소녀였고 예체능에 매우 소질이 많아서 4살 때 이제 피아노를 쳤고 그 청소년 시절에는 육상부 활동을 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수상까지 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테니스를 잘해가지고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예체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수려한 외모에 이제 또래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체능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성 단기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전공을 해요. 전혀 생뚱맞게. 공부도 잘했나 보네. 공부도 잘했대요. 똑 부러졌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부동산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게 실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그렇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 실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이제 콘테스트에 응모하다가 1989년 이제 가라오케 퀸 콘테스트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콘테스트는 이제 한국식으로는 약간 이제 대회 같은 걸 말하고 약 3,000명 정도가 응모를 했대요.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돼서 그 뒤로 가라오케 걸로 먼저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가라오케 걸이 뭐냐면 노래방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여자 주인공 뭐 이런 거.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 가라오케 그 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거의 모델 같은 거네. 약간 연기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레이싱 모델도 했었고 그라비아 모델도 했었어요. 그라비아 모델이 뭐예요?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아, 그런 모델인 거죠. 약간 뭐 수영복도 좀 입고 좀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런 모델을 했습니다. 키도 컸고 그 이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일본에서는 그라비아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배우나 뭐 가수를 희망하기 위해서 하는 어느 정도 약간 루틴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좀 이렇게 하면 좋은? 많이들 한다는. 남자든 여자든 다 수영복 입고. 남자는 잘 안 해요. 아, 여자만요? 어디서든지 남자에 대한 그런 수요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획사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스타더스트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곳에서 처음에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방송국 연기 엑스트라 보조 출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주목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수가 하고 싶었던 꿈을 놓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유명했던 이제 비비 퀸즈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네. 그 팀의 코러스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한 프로듀서가 이제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듀서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바로 다이코 나가토라고 하는 분인데 일본에서 유명하신 거죠? 그럼요. 잠시 이 프로듀서 이야기를 하면 빙이라고 하는 기획사 대표예요. B-E-I-N-G 빙. 그래서 빙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계열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떤 계열 음악, 어떤 계열 뭐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부야에서 음악이 유행한다. 시부야 스타일이다. 그럼 시부야계 음악 이렇게. 장르가 아니고 그냥 계열이라고. 그거 이제 장르를 구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당시 때 이제 이 빙이라고 하는 기획사가 90년도에 음반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빙 계열이다. 이 사람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는 비즈, 보이, 튜브라는 이제 레전드 밴드들이 있었던 기획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약간 CM송, CF송이라고 하는데 CM송 같은 음악을 하드락 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네. 하드락이나 소프트한 이제 팝스 음악을 락으로 편곡해가지고 네. 활동을 했고 신비주의 활동 컨셉을 가졌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뭐냐면 예능 안 나가는 거 뭐 아니야? 그런 거예요. 어. 그리고 뭐 노출도 좀 덜하고 어. 앨범만 주구장창 내는 그게 컨셉인 회사. 예. 그렇지만 모든 팀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로 이 컨셉이 많았어요. 거기에 자드는 거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신비주의 컨셉이었어요. 뭐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그래서 이제 방송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음악적인 컨셉으로 밀고 갔던 회사였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다이고 나카토가 이즈미를 굉장히 좋아해서 드라마 주제곡 하나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고 나카토 회사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자드라는 밴드가 시작된 거예요. 사카이 이즈미는 이제 글 쓰는 걸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어가지고 평소에 시를 많이 적었어요. 시도 많이 적고 가사도 많이 적어두고 빼곡하게 이제 음악적인 활동을 이미 데뷔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드가 활동할 때 많은 곡들을 이 사카이 이즈미가 거의 다 작사를 해요. 마케나이데부터 그 유명한 곡들이 전부 이즈미가 직접 다 진짜? 작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그렇게 어려운 거 느낌이 아니고 모두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작사를 굉장히 희망했던 스타일의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1991년 2월 10일 굿바이 마이 롤리니스라는 곡으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이게 싱글 앨범이에요. 근데 이 첫 싱글 앨범이 잘 돼요. 대박 나요. 대박은 아니고 20만 장 정도가 팔리는데 그러니까 싱글이 20만 장이면 당시 슈퍼스타들은 싱글만 막 100만 장 이상 팔던 시절이라서 큰 히트는 아닌데 이제 정식 데뷔인데 20만 장이면 나쁘지 않은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가라오케걸 계약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활동을 아까 말했던 뭐 모델이라든가 가라오케걸 등을 같이 하면서 녹음을 병행해야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에는 이제 녹음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런 모델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면서도 계속 작업을 이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로 두 장의 싱글 앨범이 나오는데 히트는 실패를 하고 92년 4월에 싱글 네모레나이 요르고 다이테 그러니까 잠들 수 없는 밤을 안고 라는 곡이 45만 장을 기록해요. 오호. 그러니까 슬슬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온 싱글도 35만 장 정도로 판매고를 올렸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송 출연을 하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잘 융화도 못하고 얼어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 뒤로 신비주의 컨셉이 좀 더 짙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92년 9월 2일 홀미라는 정규 3집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이게 이 3집이 100만 장을 이제 팔아치워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대박 가수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엄청나게도 다음에 나온 노래가 이제 마케나이데 곡이에요. 한국말로는 이제 지지 말아요, 뭐 지지 마, 뭐 조금 더 따뜻하게 표현하면 힘내요,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요. 근데 이 노래가 엄청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중에 하나의 일화로 교과서에도 실려요. 일본 교과서. 이 노래가? 네,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아마도 지금 친구들한테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앙케이트라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자드라는 가수는 모르겠지만 마케나이데는 알아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케나이데가 엄청 유명한 곡이니까 저희가 한번 불러보죠. 아티가 한번 좋은 생각입니다. 네, 한번 불러보죠. 네. 제가 기타를 치고 그냥 한번 쓱 불러보자고. 네. 자, 한번 해봅시다. 가봅시다.ふとした瞬間に視線がぶつかる幸せのときめき覚えているでしょパステルカラーの季節に恋したあの日のように輝いてるあなたでいてね負けないでもう少し最後まで走り抜けてどんなに離れてても心はそばにいるわ追いかけて遥かな夢を좋았어. 노래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카이 이즈미의 작업 스타일이 회사의 작곡가들 곡을 이제 가사가 없이 쫙 이렇게 내놓으면 이즈미가 평소에 썼던 가사들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들어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가사로 딱 적었을 때 잘 맞아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쓰거든요. 멋있다. 그러니까 이 마케나이데가 제가 알기로는 오다 테치아라고 하시는 작곡가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작곡을 했고 이 곡을 듣자마자 응원과 같다. 이렇게 뭔가 응원해 줄 수 있는 느낌이 나는 곡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작사를 해가지고 완전 대박이 났었던 너무 지금도 좋아요. 아마 유명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내는 앨범이 대박이 나요. 오리콘 차트 1등 많이 합니다. 오리콘 차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로 좀 표현하면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뭐 뮤직뱅크 1등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만 저 빌보드 1등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일본 내에 있는 음악 차트. 그러니까 보통의 메이저 씬들은 이제 차트 진입해가지고 10등 안에 들어가면 그 곡은 이제 좀 괜찮은 거예요. 반응도 괜찮고. 야, 근데 1등을 해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대박 가수 행진을 계속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1등을 계속하고 또 여담으로 그 당시 때는 뭐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팀이 있잖아요. 정규 앨범을 내잖아요. 잘 되면 거기 있는 수록곡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다 세우는 거예요. 1등부터 5등까지 세우거나. 오리콘 차트에. 그 정도니까 그래서 데뷔를 해서 계속 오리콘 차트에 1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세를 이렇게 얻으면 네. 악질적인 팬들이나 루머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요. 예. 당시에 이제 사카이즈미의 이미지가 굉장히 신비롭고 청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자들도요. 과거에 또 이제 그라비아 모델하고 레이싱 모델했던 화보가 이렇게 억지로 수면 위에 이렇게 끌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겠어요? 어쨌든가 뭐 이렇게 수영복 같은 거를 막 입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니까 아니 왜 한국에서는 성숙한 이미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는 약간 좀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신비롭고 청순한 신비주의 컨셉인데 아. 되게 활동적인 모델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많이 악성 루머를 시달렸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성인 비디오 배우로서 작품을 찍었다. AV. AV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어갖고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루머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카이즘이랑 많이 울었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많이 속상해하고. 그런데 이제 활동에는 근데 타격을 주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아, 이 정도 소문으로는. 그 당시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밴드로서 활동했던 멤버들이 모두 탈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요? 뭐 정확한 이유는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각자만의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지만 멈추지 않고 사카이즈미는 계속 자두 활동을 하거든요. 혼자 자두 활동을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세션 기타 분들 뭐 악기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겠지만 사용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게 곧 자드가 곧 사카이즘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밴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가수 자드라는 느낌이 이제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94년 정규 5집 앨범 오마이 러브가 히트를 하고 95년 정규 6집 앨범 Forever You가 전부 밀리언셀러를 기록해가지고 계속 대박 가수 행진을 나오는 대로 다 대박이네. 네. 그 뒤로 슬램덩크 네. 그리고 이제 드래곤볼 같은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이 완전 다 히트를 하고 우와. 애니메이션들도 이제 전설을 남는 업적이 이제 많이 이제 남는 거죠. 대박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히트를 하고 에너지를 막 작품에 쏟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안 돼.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창작자들한테 매우 드문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그죠. 왜냐하면 히트를 계속 연달아 이렇게 한 번 조금 잘 안 됐던 싱글 말고는 그 뒤로는 다 잘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빙 계열, 빙 음악들의 대부분의 컨셉이 애니메이션이나 락 밴드 음악인데 이게 너무 대박난 애니메이션들이잖아요. 슬램덩크, 뭐 드래곤볼은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거기에 주제곡을 불렀기 때문에 대단한 일인 거죠. 좀 압박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창작자로서 이렇게 작사도 직접 하시고 하기 때문에 되게 꼼꼼했대요. 노래 막 하나 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하고 앨범을 발표해 나올 날짜 정해져 있는데도 막 코앞인데도 다시 해버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했고 그만큼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을 치겠죠. 그래가지고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서 이제 2000년도로 들어와요. 근데 2000년도에 하는 앨범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히트를 하질 못해요. 그래요? 90년도 때만큼의 히트를 하질 못해요.
거기에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는 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활동도 중단해요. 잠깐 쉬어야 된다고. 근데 그 당시 때는 뭐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신비주의니까 네.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아픕니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정도 잠시 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또 그 사이에 그 또 누리꾼들이 또 뭐 임신을 했다. 뭐 남자랑 동거를 한다. 아유 레파토리가 어디 가질 않네. 뭐 연애를 한다.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속상해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뭐 그 당시 때 어떤 한 파파라치가 네. 사카이즈미가 쉰다고 해서 분명히 남자 같아서 엄청 쫓아다녀서 막 촬영을 몰래 했는데 동네 마트 가서 엄마랑 데이트하고 뭐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루머인 거지. 아유.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쉽지 참 않죠. 고되죠. 어렵고. 그래도 유명해져 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화이팅. 저희 좀 많이 도와주세요. 화이팅. 이야기로 돌아와서 2002년 5월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도. 음흠. 근데 또 몸이 안 좋아요. 또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이 당시 때 그 정보가 별로 없어서 네. 그냥 몸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어쨌든 활동을 못해서 2003년부터 다시 꾸준히 앨범을 냅니다. 그래도 다시 복귀를 했지만 또 아프다가 다시 2003년도에 꾸준히 앨범을 냅니다. 차트는 근데 진입을 해요. 아 그래요? 아까 말했던 오리콘 차트 뭐 10위 안에 들어가고. 음. 근데 판매량이 저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기로 온라인 오리콘의 차트에는 들어가는데 판매량이 그때 뭐 100만 장 뭐 이렇게 팔지 못하고 뭐 10만 장, 20만 장, 30만 장. 뭐 그것도 쉬다 왔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은 뭐 괜찮은 성적이지만 원래 그녀가 그 보여줬던 그 파워가 100만 장 이상을 내는 탑급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좀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고민들이 각자 다들 있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신비주의 컨셉이 이제 안 통한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영상에도 조금 많이 보여주고 인터뷰도 뭐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보는 자들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활동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메인 작곡가분들도 교체를 해가지고 네. 다른 작곡가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스타일의 변화를 주려고도 해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자드가 갖고 있던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들로도 승부를 내려고 하는데 이전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들어서부터는. 그래도 그 사이에 뭐 자기가 발매했었던 곡들로 히트한 곡을 베스트 앨범을 내면 또 그건 또 잘 돼요. 뭐 어쨌든간 전혀 아티스트로서 뭐 잘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뭔가 그때만큼의 영광을 못 누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2006년도까지 활동을 이어오다가 2006년 4월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네. 복통을 갑자기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이송이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암 판정을 받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암까지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당시에는 이제 암이라는 걸 공개하지 않아요. 그냥 아프다 이 정도? 또 아프다. 컨디션이 안 좋다. 9시간의 대수술을 했고 수술은 성공을 해요. 네.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삶에 대한 의지가 많이 보였대요. 완치하면은 아픈 사람들을 막 돕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갔던 병동에서도 마케나이데 불러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폐로 암이 전이돼요. 1년 뒤인 거죠? 네. 그래서 1년 정도를 입퇴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도 여전히 빼곡하게 가사 쓰고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계속하고. 그래서 항상 그 기획사 대표 혹은 기획사 측에 계속 앨범 활동 계속 하고 싶어요. 나으면 빨리 음악 하고 싶어요. 이렇게 멋있어. 많이 어필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사건이 터집니다. 네. 네. 그때는 2007년도인데요. 2007년 5월 26일이에요. 그녀가 입원을 하던 병원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날 전날 또 비가 왔었어요. 길도 많이 미끄럽기도 하고. 난간 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건물들은 좌측이나 우측에 보면은 비상구처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계단 같은 걸 보통 만들어 놓거든요. 계단이요? 네, 네. 건물 약간 특성상 네. 그렇게 레일을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어쨌든 거기에 기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뒤로 넘어갔답니다. 뭐 거기 기대 있는데 뒤로 넘어갔다고? 네,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도 이런데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뭔가 생각에 적고 이런 걸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 습관 중 하나라고 하는데 넘어가면서 실족하면서 사망을 해요. 그때 이제 돌아가셔요. 네.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왔고 또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늦게 발견돼서. 네, 그래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지만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그녀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5월 27일 뇌자상으로 이제 40대에 사망을 합니다. 한 15년 정도의 음악 생활을 한 거죠. 와. 15년 정도의 음악 생활을 한 건데 여기에도 얘기는 사실 많아요. 이게 뭐 자살이다, 뭐 자살이 아니다, 실족사다, 뭐 타살이다,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야기는 나중에 이 부분의 특집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 정도로 핫한. 굉장히 이것도 어쨌든간 왜 이렇게까지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의 음악 생활을 하다가 정말 별처럼 찐 이제 뮤지션이랑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가수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빙 계열의 이제 아티스트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말했던 그 회사. 거기에 밴드들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하드락을 좋아하신 거네. 락을 좋아했어요. 그 일본 락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쨌든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레전드한 분들이라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정말 멋진 예술가였고 대단한 밴드의 보컬이자 가수였던 자드의 사카이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멋진 아티스트 분들을 소개하는 걸 약속하면서 약속이에요. 아셨죠? 봐주셔야 됩니다. 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